이번에는 시선을 좀 경제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요일이죠. 주말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대통령실에 모아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돼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현금 직접 지분 투자 2,000억 달러 등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50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자, 이를 두고 3인분 같은 1인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에게만 이중 삼중고를 부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게 정권 초마다 대통령들이 기업인들 만나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 위해 애써주셔라 이야기를 통상 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기업과 정부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권 초에는 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금 어제 나온 규모가 800조 원 규모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738조 원 메가톤급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4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게까지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겠는가? 일단 이 의구심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뭐 사내유보금 형태의 이제 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대다수 부동산으로 묶여 있거나 다 가용한 예산들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미 투자라고 하는 게 정부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들에 의한 직접 투자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의 공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한정된 자원을 우리나라에도 몇백 조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 고가는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용한 재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기업이 결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순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무슨 뭐 이렇게 물이 무한정으로 샘솟는 그런 샘물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건강한 의사결정 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규모가 뭐 이제 삼성이 6만 개 정도를 한다고 하고 SK도 이제 AI 관련된 산업들에 투자를 해서 2만 개 정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00조 투자해서 8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현실 글쎄 이게 충분히 실효적이라고 보긴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일단 액수를 크게 잡아놓고 막상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런 규모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무리한 기업에게 좀 쥐어짜기를 할 거면 적어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을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야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노동계약들이 심각하잖아요. 네. 뭐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를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공포가 되어 있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기업들의 이중 삼중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심대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네. 이렇게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국내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팔다리 다 자르고 가서 일해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뭐 기업 회장들 데리고 시장 방문해가지고 민생 체험을 한다 뭐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기업 총수들 병풍 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병풍을 세워두는 게 낫지. 불러놓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러놓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거를 함께 좀 먹어보자. 이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변호사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100위 위아래 되는 그러한 기업의 그 총수님하고 우연히 어떻게 그 소규모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자네 되게 젊은 변호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잘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분의 뭐 성향을 모르니까 제 생각대로 전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잘했다 생각한다. 아닐세 이러는 거예요. 김영삼 잘했다 생각한다. 그래서 아닐세 이러면서 제가 듣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잘했죠. 그러니까 그건 더 아닐세 막 이렇게 얘기해서 누굽니까 이러니까 그때가 제가 변호사 됐을 때가 2017년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은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기업들한테 아무것도 시킨 게 없다. 역대 모든 정부는 기업들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투자해라 물가 잡아라 뭐 이거 국가에서 하니까 돈 좀 내놔라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기업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다는 거야.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시장 경제주의를 굉장히 가장 최우선으로 한 게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기업 불러서 말살이 많이 했다 그래서 탄핵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 불러가지고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 투자해라 하다가 또 한국에 투자해라 했다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시장 자유 경제주의에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거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던가 노동계와 손절을 하고 우리는 당분간 임기 초반에는 기업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랑봉투법 이미 통과됐고 시행 앞두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고 이거 뭐 그러니까 약간 뭐 광부나 농부가 있는데 팔다리 다 자르고 가가지고 입으로 물어뜯고 오라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반되는 정책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셨는데 지방에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 공정을 지방에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저는 그런 주장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만 간다라고 해서 또 지역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생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일자리를 잡고 이제 터전을 마련한 그런 직장인들이 주변에서 뭐 교육이 됐건 의료가 됐건 충분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충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데까지는 닿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이제 주변부 인프라를 설치를 해서 민관이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향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값을 잡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넓은 구역들을 묶어봐도 그 외 지역의 풍선 효과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방에 가는 게 이게 뭐 지방선거용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해왔던 말하고 좀 배치가 돼요. 뭐냐 하면 지방에 기업들이 못 가는 이유가 결국 뭐 SOC가 없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다 합치면 결국 환경 문제거든요. 지방에 가가지고 결국 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면 산 깎고 뭐 상하수도 그러한 그 제한구역에다가 지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 타운홀 미팅 올 때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산에다가 케이블카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방에 가서 산 깎고 물 틀어 막아가지고 투자해라.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보여지고요. 규제를 풀어주려면 확실히 풀어주세요. 문화재에 대한 규제 혹은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 확실히 풀어주면 기업들이 도로만 뚫려있고 철도만 뚫려있으면 지방에 가고도 남죠. 예. 먼저 정부가 먼저 선행을 해야지 기업들한테 먼저 가라라고 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기업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서로의 관계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재용 회장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30년 구형까지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데요. 네. 과거에 그렇게 맹비난했던 기업 총수를 바로 앞에 앉혀두고 또 투자를 요구하는 모습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망하지 않을까요? 민망하지 않고 뭐 그러한 뭐 이재명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 때가 지금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도 무슨 만나자 했다가 삼성에서 일정이 안 되니까 삼성 무슨 캠퍼스 센터에 가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만남을 추선하고 이런 모양새를 후보 시절에 아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발언부터 사과하고 만나야죠. 아 내가 그때 몰랐다. 내가 그때 몰랐고 그때 나도 좀 튀고 싶어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이고 이재용 회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뭐 3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낯짝을 이렇게 들이밀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하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재벌해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극좌 노선을 지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도 그
은행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900점이 넘는 사람보다 600점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일부 지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성실히 잘 갚은 사람들이 더 페널티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는 이런 역전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계관에서 누가 열심히 사고 안 내겠다라고 조심하고 안전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전에 기축통화국 주장을 했던 것에 그 연장선에서 GDP 대비 100% 뭐 부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등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몰지각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과거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 비난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당장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기업들을 좀 쥐어짜서 일자리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얕은 생각으로 이런 이념 정체성을 속이고 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야당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결국 이번 일요일 회동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주 4.5일제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노동자들의 워라밸과 휴식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휴일인 일요일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을 전부 대통령실로 집합시켰습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총수들을 집합시켰으면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고 집합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게, 얼마 전에 뭐 국회에 김현지 나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강원도 원주에 산불 행사를 잡은 다음에 거기 간다 그러고, 그 강원도 산불 행사에 강원도지사는 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김현지는 결국 안 갔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가 터졌으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를 뒤엎을 뭔가의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경제적 메시지인데, 이 경제적 메시지를 대기업 총수들을 잡아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행사를 짠 거고, 그러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는데 뭐가 채찍이고 뭐가 당근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온 거고, 오늘 주요 일간지 일요일날 불러야지 월요일날 일간지에 좀 뒤덮거든요. 오늘 주요 보수 언론의 일간지에도 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게 일면에 많이 장식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면에 장식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대장동 항소 포기만 남아있는 거죠. 네. 지금 내로남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 관련해서 이를테면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이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불거졌잖아요. 그때도 공무원들한테는 원래 공무원은 휴식도 없이 일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추석에도 계속 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열흘 연속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부회 또 촬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밤새 가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복구 작업을 하면서도 일부 관계자들은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련의 복구 작업들을 총괄하던 4급 서기관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들, 이사, 대표이사까지 전부 다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 취지대로 하면은 국가 공무원 사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는 이 좋은 꽃 같은 노동 정책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작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건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제 1타 뉴스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장동 사건 속 수천억 원의 흐름,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의 그 수천억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린 항소 포기, 이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는 공허함과 허탈감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수뇌부까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지켜보고 감시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